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600명 이상 발생했지만 일본 내부 통제 체계가 여전히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일본의 IT 저널리스트 미카 미오우는 최근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족한 대응 때문에 IT 후진국이라는 일본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로나 검사 건수를 질병정보통합 시스템이 아닌 팩스나 전화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즉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양성 비율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이 전자화돼 있지 않고 종이 서류에 의존하다 보니 업무 연락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팩스로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다른 곳은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도 뒤죽박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취합이 제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다른 언론들도 코로나 사태로 IT 후진국이라는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IT와 민간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표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본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전국 8천여 개 병원에 의료태세 정보를 집약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래, 입원 환자 수, 병상 가동 상황, 마스크와 방호복 가운 등 의료 물자 비축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운용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십수년 동안이나 갖추어지지 않았던 체계가 바로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날로그의 나라 일본의 후진적인 IT 문화는 다른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나눠주기로 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한 사람들만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카드 보급률이 전 국민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구청은 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쿄 시나가와 구청에서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 10시간을 기다린 주민들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다가 감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IT 수준이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내놓은 정책들도 하나둘 결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베 마스크는 결국 예상대로 혈세 낭비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도쿄도 23가구를 중심으로 280만 가구에 1000마스크의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가구에 마스크 배달이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지급률이 겨우 4%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던 일본에 마스크가 풀리기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아베 마스크 배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466억엔, 한화로 5,300억 원을 들여 제작하고 배포한 1000마스크는 작고 불량품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포했던 임산부용 1000마스크에는 벌레,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왕좌왕한 일본 정부의 뒷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생노동성은 새로운 코로나 관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심한 권태감과 호흡곤란, 고열 등의 감기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코로나 상담과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은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어도 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기준을 뒤늦게 완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일반인의 경우 나흘 이상 호흡곤란과 권태감 등 강한 증상이 있을 때에만 코로나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15분 만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항원 검사 키트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의 유전자 증폭 검사로는 발병부터 확진까지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려 이 또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의료용품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은 인도 분야까지 침범한 한일 간의 악감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익명으로 마스크를 지원해주면 안 되냐며 코로나 문제에서는 일본만 또는 한국만 방역에 성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정치적 갈등으로 기후변화, 감염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까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것을 외부 요인 탓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 허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